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보톡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보톡스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하는 보톡스랑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 보톡스랑 똑같은 주사제를 사용해서 치과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전신에 보톡스를 놓는 데 반해서 치과에서는 얼굴과 관련된 근육에 제한해서 보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과 다르게 치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 범위나 주의사항, 원리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보톡스 하면은 미용 목적의 시술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처음에도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보톡스가 어떤 원리가 있는 건가요? 보톡스가 처음 발견된 거는 어떤 미생물에서 나온 독소를 이용한 건데요. 보톡스는 말 그대로 얼굴에 독을 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웃으시죠? 독? 독. 괜찮나요? 독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인체에 무해할 만큼의 양을 주입을 해서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직된 근육을 축소시켜서 근육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미생물에서 나온 독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근육에 주입시키면 근육에 있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근육이 축소되고 이완되는 효과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서 미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 치과에는 어떤 분들이 가셔서 보톡스를 놓으면 되나요? 저희가 딱 봐도 정말 사각턱에 엄청 여기가 발달되신 분들 있죠. 턱 근육이. 그런 강한 턱 근육을 가지신 분들은 평소에도 씹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치아가 정말 많이 마모가 돼 있고 그렇게 불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이갈이가 좀 심해서 근육이 좀 많이 긴장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여기 턱관절 주변에 여기 측두 쪽에 있는 여기 관자근이라고 하는데 이 관자근이랑 그리고 씹는 근육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긴장이 돼 있어서 평소에도 되게 통증도 많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톡스를 이용해서 좀 치료를 하면은 근육이 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편안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치료 목적으로만 보톡스를 하는 건가요? 치료 목적만은 아니고요. 아까도 범위가 이 아가면 부위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주름 개선, 심미적인 그런 이유로도 보톡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분들은 목도 되게 뻐근하고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턱이 갸름해지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맞아도 되나요?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보톡스에 특별한 비적응증은 없고요. 근데 간혹 내성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적절한 양을 알맞은 부위에만 사용하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톡스는 한 번 맞고 끝나는 영구적인 치료인가요? 영구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보톡스 치료를 하고 나서 경과를 보면서 언제 재주입하면 좋을지 그런 걸 보면서 치료를 하는 편인데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주기로 맞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보톡스를 좀 더 오래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사각턱 부위에 많이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씹는 근육이 조금 이완되면서 씹는 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많이 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힘이 안 들어간다고 더 힘을 주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신경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원래 보톡스의 효과가 빨리 상쇄된다고 하니까 좀 씹는 행위 이런 걸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톡스 치료 후에 꼭 지켜야 된다. 주의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쪽 부위가 이제 붓고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주름 있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 주름이 펴지면서 우리가 평소처럼 이제 얼굴 표정을 짓기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맞는 사각턱 부위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2-3주 정도 지나면은 턱 근육이 점점 약화가 되면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음식 같은 거 질긴 거를 씹을 때 주던 힘보다 더 많이 줘야지 그거를 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까지 좀 더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평소만큼 단단하고 질긴 거는 피해 주셔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사용을 해 주셔야 근육이 점점 피로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기호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보톡스를 보통 성형외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많이 하는 부위가 사각턱이나 이제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보톡스를 많이 하는데 그 분야가 치과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보톡스를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각턱이나 턱관절 질환으로 이제 보톡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